안녕하세요. 프라임리더스 원장 권호걸입니다. 오늘은 논술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서 우리는 논술에 대한 효율성 점검을 좀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였죠? 논술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냐를 통해서 논술에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반적으로 학생들, 경쟁자들이 공부하는 최대치, 이게 사실 최대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치를 잡아서 거기에 비해서 더 하느냐, 덜 하느냐를 가지고 논술 공부 시간, 적정 시간을 산출했고요. 그 결론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한 3% 정도 투자하면 된다, 수능 공부에. 이거보다 더 투자하면 경쟁자보다 난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경쟁률이 뭐가 진짜냐는 실질 경쟁률에 관한 얘기죠. 논술에 관한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데, 논술은 눈에 보이는 경쟁률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수능 최저를 통과한 실질 경쟁률이 핵심이고, 요 실질 경쟁을 설명할 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는, 이 실질 경쟁률은 말 그대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만 반영된 것 뿐이지, 실제로 수능 최저에도 통과한 학생들에서도 예를 들어 같은 사합 8인 학생이 고대를 지원한 학생도 어떤 학생은 사합 6이 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사합 7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합 8이 만들었는데 수학이 4등급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5등급도 가능해요. 즉,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원한 학생들이 얼마만한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냐인데, 사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수능은 정확하게 나오죠. 왜? 점수를 받아놓고 점수에 맞춰서 경쟁을 해서 경쟁률을 추산하는 거니까요. 논술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깜깜이가 너무 많고, 실질 경쟁률보다 훨씬 낮은 유효 경쟁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는 오늘 설명할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레버리지 효과는 뭐냐면, 우리 학원에 정두현 선생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합 8을 넘겼어. 근데 이 사합 8이야. 말 그대로 사합 8입니다. 사합 7도 아니고 사합 6도 아니고 사합 8인 학생 중에 수능으로 선택 과목 표점을 돌렸을 때 가장 우수한 학생과 가장 낮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둘 다 동일한 건 뭐죠? 논술을 잘 쓰면 고대를 그냥 간다는 겁니다. 왜? 고대는 논술 100이니까요. 그 학생들을 우리가 그냥, 이게 뭐 액면 그대로 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 해에 물론 요거는 뭐 사문생윤도 있지만 뭐 사문하고 지구과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많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레버리지 효과 정도를 인식하는 거니까, 그냥 인문계는 인문계 선택 과목에서 결정을 했고, 자연계는 자연계 과탐에서만 결정을 했는데요. 인문계에서 가장 사합 8인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온 게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얘기고요. 붙은 게 어디였냐면 고대 어문하고 성대 글경까지 붙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고려대학교를 만약에 갔으면, 잘하면 정말 좋은 학생들은 그냥 똔똔이죠. 근데 어떤 학생이 있을 수 있냐면, 국민대학 숙명여대만 갈 수 있는데, 정시로는, 실제로는, 요거 고대를 붙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고대 이하로 쭉 제가 나열을 한 거고요. 물론 정도현 쌤이 나열을 해주신 건데, 꼼꼼히 보셔서 자기 성적 대비 내가 논술로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논술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대학은 어디냐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연계입니다. 모든 최저를 다 반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이거는 레버리지 효과가 이 정도구나라는 걸 러프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 3합6을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3합6을 딱 받았을 때 최고 대학은 6입니다. 그러나 3합6을 받아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점수가 채워진다고 하면, 수원대 강남대 갈 학생이 논술로 성대도 붙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3합 5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3합 5로는 최고인데 36대 인천대 직어국을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여기를 갈 수 있다라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형이 논술이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능과 학종 대비 상향 효과가 엄청나고 상향을 했을 때 들이는 노력이 경쟁자들을 봤더니 생각보다는 수능 공부하는 거에 3, 4%밖에 안 들어가더라 라고 좀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바로 논술에 대한 뭐죠? 보험적 성격을 확인한 겁니다. 보험은 적은 돈으로 사고가 났을 때 방어할 수 있는데, 방어한다는 게 뭐냐면 사고를 없게 만든다든지 사고를 치유한다는 게 아니라 사고로부터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돈을 주죠. 그렇게 암보험에 걸었는데,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에 걸렸어. 그러면 암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암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돈을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은 수능이 생각보다 내가 안 나왔는데 수능을 붙게 한다든지 논술을 붙게 하는 그런 그 일부 컨설턴트들의 무식한, 그러면서 논술이 무슨 보험이 아니고 논술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일부 그 몰지각한 컨설턴트의 어떤 이상한 비유가 아니라, 논술은 수능을 망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논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기회를 줘서 실제로 수능 망친 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혹은 내성적으로는 A 대학을 절대 못 갈 것 같은데 논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실제로 A 대학을 갈 수 있는 굉장한 효과를 주는 그러한 전형이다. 그런데 실제 투자하는 시간은 수능 공부 시간의 3, 4%다 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공부 시간을 내가 수능 공부와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실익이야. 그러면 논술을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수능 공부하세요. 괜히 이것저것 본다고 다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3, 4% 정도를 투자했을 때 이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기꺼이 투자할래 했을 때는 제발 그 시간만큼은 좀 전력을 다해서 투자하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논술의 레버리지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